제가 애터미를 만나가지고 3년 넘게 4년 가까이 일을 안 했어요. 회장님이 아무것도 없대. 뭐 본사 사무실도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세미나에 끌려서 가서 보니까 자기가 그지래, 그지. 사무실 임대할 돈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는 전 세계 글로벌로 성장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때는 안 믿어져요. 아무것도 보여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안 믿으면 바보예요. 본인의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지금은 믿어야 돼요. 지금 전 세계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 회사가. 저 같은 사람도 성장을 했고 익산에 9평짜리 원룸 살았던 아줌마가 총공을 임페리얼 마스터 가서 지금 익산에다가 건물을 지었어요. 애터미 간판을 지어가지고. 지난번에 그 서재영 총장님이 강의를 오셔가지고 그분 그 부인이 여기 하수로 내려가는 그 걸린 저기도 애터미 마크가 새겨진 걸 보고 정말 기가 막히다고 놀랬더라고요. 기가 막힌 센터를 지금 익산에다가 만들어 놓은 그 아줌마가 100가지를 뭘 했냐. 6살 먹은 아이, 11살 먹은 아이 그냥 내박쳐버렸어. 그냥 가족들. 1박 2일 세미나가 있으면 그 아이들을 여기저기다 맡겨놓고 그냥 안 돌보고 이 집으로 갔다 저 집으로 갔다가 한마디로 좀 그냥 구색하게 살았죠. 그 귀한 아이들을. 근데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있으면 이 아이들이 원하는 일을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고 이 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갔을 때 이 아이들의 성향을 파악조차 못하고 그냥 대학을 가르쳐 보낼지 안 보낼지 그걸 본인이 이해를 못하게 생겨서 한심했는데 애터미를 만나서 회장님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애터미에서는 반드시 본인이 성장을 할 수가 있고 이 아이들이 원하는 걸 뭐든지 해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내려놨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귀한 아이들을. 그런데 지금 그 아이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살고 있는 줄 아세요? 완전히 귀족의 자식이 됐어요. 지금. 하나는 뉴질랜드로 유학을 가서 중학교부터 뉴질랜드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대학을 다니고 있고 작은 아이는 아마 미대를 다녔을 거예요. 아니, 큰 아이는 한국에서. 누구든지 이 아이 데려가기만 하면 완전히 도가 나는 거예요. 도가. 그런데 큰 아이는 아마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니까 아마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건데 보내서 모르겠는데 적은 아이는 벌써 남자친구가 있더라고요. 언젠가 바자회할 때 데리고 왔는데 좀 이쁘게 잘생겨서 저기 민경이 데려가면 완전히 대박인 거 알아 몰라. 그랬더니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보이네. 그랬더니 저도 애트미에 대해서 파악을 했어요. 그랬더니 똘똘하더라고요. 본인이 원하는 게 간절하면 행동이 반드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애터미에서 성공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입에서 나오는 소리마다 부정적인 소리가 나오고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없는 생각을 하고 있고 스폰서가 뭐라고 하면 그냥 토를 달아. 그냥 토. 그 스폰서가 마음에 안 들어서 토를 달겠지만 그러는 본인은 또 얼마나 또 그냥 잘났다고 그냥. 스폰서가 하자고 하는 일을 애터미의 모든 세미나에 붙어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스폰서가 하자고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성공을 하는데 그 스폰서가 어차피 마음에 안 들어. 좀 어쩐지 그냥 어떻게 그냥 좀 똘똘하지도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위에 스폰서 있어요. 그 위에 스폰서. 그리고 그 위에 스폰서 넘어서 또 그 위에 스폰서가 있는데 그 위에 스폰서는 누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있어요. 저 익산 살아요. 정말 애터미에서 성공을 하고 싶은데 내 위에 스폰서 부장, 부부장님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저한테 연락을 하면 근데 연락할 때 제 전화번호 모르죠? 여러분들의 스폰서님한테 물어보세요. 저 윤은경 총장님하고 상담을 하러 가야 되겠으니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야 제 연락처는 여러분들한테 공유가 됩니다. 아셨죠? 네. 이성현 어제 익산에 오신 분들은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이성현 박사님께서 미국의 석세스 아카데미에 참석을 하러 가셨는데 어떤 사람이 출렁출렁출렁 뛰어오더니 박사님 애텀에서 3년만 붙어 있으면 성공한다는 말이 맞아요? 물어보더래요. 그럼요 맞죠. 그랬더니 틀렸어요. 제가 애텀에서 3년 동안 붙어 있었는데요 성공 못했어요. 어떻게 했는데요? 저 석세스 아카데미 원데이 세미나 3년 동안 계속 붙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남은 시간은 뭐 했는데요? 그것만 했는데요.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면 모든 세미나에 붙어서 거기서 들은 내용을 현장에 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애터미를 전달하고 제품을 전달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것만 3년 동안 했대요. 근데 그분이 재미교품인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박사님 군인 출신이에요. 육군 사관학교에서 교수님 하셨고 경제학 박사님이라 군인 출신이라서 입이 좀 거치요.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전 세계 상위권에 속하는 이 IQ를 가지고 있대요. 뭐든지 하려고 노력만 하면 다 해내는. 근데 내가 그런 돌대가리 같은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는 게 쪽팔려갖고 내가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내가 그 사람이 고향이 어딘가 물어볼 걸 그걸 안 물어봐서 고향이 어딘지 물어봤어야 되고 소문 뭔가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물어봐서 지금도 아쉽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애텀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3년만 붙어 있으면 국장까지 반드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3년 애텀에서 붙어 있으면서 일 어떻게 하고 계시는 분 제가 3년 됐는데 국장 본부장 못 간 분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한국인의 주 법정 노동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52시간. 48시간에서 52시간이고 또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많다고. 주 5일 하면서 52시간에서 원래 48시간에서 52시간에서 또 40시간으로 줄이자고 하더라고요.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애터미에서 성공하려고 나오셨는데 애터미에 투자한 시간이 주 몇 시간 정도 될까요? 제가 보니까 아파서 물리치료 받으러 병원 가, 어머니가 아프면 병원 모시고 가야죠.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갔다고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장님네 형제간들은 다 뭐 하는데 사장님이 병원을 모시고 가서 그날 하루 그냥 꽁쳐 병원 모시고 가서 식사 어떻게 해드리고 하면 그날 하루는 넘어가. 스케줄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날 스케줄이. 그리고 그냥 하루는 그냥 꽁쳐. 여러분 사장님 형제간들은 뭐 하는데 사장님이 병원 모시고 갔어요. 다 직장 다녀요. 그러면 본인은 뭐해? 말만 애터미 사업하고 있어. 그 직장 다니는 형제간보다도 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본인의 스케줄이 없기 때문에 병원 모시고 가고 본인도 아프면 가서 그냥 병원 가서 물리치료 받고 이렇게 시간 때운 것까지 애터미에서 일했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애터미에서 그런 시간들을 다 제외를 시켜야 돼요. 각자 본인들이 애터미에서 하루에 몇 시간이나 애터미를 전달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했는가 그거 보시고 연수를 거기서 빼셔야 돼요. 여러분들 직장 다니는 사람이 뭐 부모님 아프다고 병원에 모시고 가고 회사에서 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몇 번 그러면 잘려요. 그런데 애터미에서는 너무 편하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미나장에 안 오셨는데 왜 안 오셨는가 물어보면 병원에 계신데 물리치료 받으러 갔대. 허리 아파서. 허리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저 허리가 꼭 살리게 죽는 줄 알고 몇 년 동안 저처럼 허리 아파갖고 견딘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 허리 아픈 분들 많이 계시죠? 저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무식하다고 그랬어. 이런 통증을 참고 견디는 게 무식하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저는 그 통증을 잘 견뎠어요. 왜? 애터에서 내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내가 허리 수술을 하고 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수술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견뎠어요. 그냥 죽은 힘을 다해서. 근데 제 수당이 600 정도 올라올 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수술을 하러 갔어요. 서울의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했는데 죽었다가 막 들어오는 게 떨어질까? 내가 현장에 안 돌아다니니까 그대로 있을까? 했는데 안 떨어지더라고요. 600 정도 올라올 때. 한 달에 600 정도 올라올 때 그래가지고 허리 수술을 해서 조금 편안하게 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주연 본부장님 그 본인 환영사한 거 들으신 분? 몇 분 안 들으셨구나.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형제 라인에 있는 파트너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들으셔야겠어요. 이주연 본부장이 지난달에 키르기즈스탄에 최기종 단장님하고 같이 동행을 했는데 그쪽에 사람이 있어서 동행을 했어. 그런데 누군가 있어서 동행을 했는데 그 사람은 그냥 평범해. 근데 최기종 단장님이 그쪽 지사에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강의가 잡혀 있었는데 같이 동행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세미나장, 본사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장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호텔 세미나장이겠죠. 그런데 세미나 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안내 데스크 공간 있잖아요. 거기서 시간 일찍 가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똘똘하게 생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더래요. 거기서. 그러니까 탁 가가지고 사장님 어디 분이에요? 그러니까 키르기즈 사람이라고 한국말로 하더래요. 욕심이 나겠죠. 네. 애터미 아세요? 예, 알아요. 회원가입 하셨어요? 아직 안 했어요. 탁 잡아다가 앉혀놓고 커피 마시면서 회원가입을 했어. 그래놓고 이제 최기종 단장님 통역을 한국어로 강의를 그 나라 지사에서 세미나에 통역을 해야 되는데 통역사하고 최기종 단장님하고 인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거니까 통역을 어떤 식으로 해주세요 하고 설명을 하려고 지사장님이 최기종 단장님, 통역사, 한국에서 간 이주연 본부장 이렇게 해서 불렀는데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통역사로 왔어. 가입시킨 사람이. 그러니까 사장님 오늘 여기 통역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도 건들지 마세요. 제가 가입시켰어요. 지사장님 제가 가입시켰어요. 통역사로 온 줄 모르고 제가 가입을 시켰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러니까 최기종 단장님의 인맥을 갖다 이주연 본부장한테 가입을 시켜줬네 어쨌나 이런 소리가 많이다. 본인이 가입시킨 거예요. 본인이. 근데 이분이 거기서 통역을 하고 이제 단장님하고 다시 또 면담을 하고 키르기즈스탄에서 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전 본부장 38선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으로 가는 38선이나 마찬가지죠.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어디 넘어가야 되는데 이분이 다 빠져나시더래요. 그 넘어가는 나라마다 다. 그래서 본인이 한국에서 몇 년 살았고 한국 화장품을 갖다가 출고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걸 그냥 바로 내려놓고 애통을 하겠다고 지금 우리나라에다가 센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나라에서 가장 큰 센터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고 오늘 그분 좀 들어와서 인사를 좀 하면 안 될까요? 전화를 받아가지고 들어와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센터장 자격으로. 아직은 오픈은 안 했지만. 근데 여러분들 보셨죠? 네. 잘생겼죠? 네. 똑똑하죠? 네. 5개 국어 한대요. 5개 국어. 근데 그 사람을 누군가 그쪽에 인맥이 있어서 일할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일단 가기 때문에 5개 국어 하는 젊은이를 찾아낸 거죠. 그런데 그 대기하는 거기에서 그냥 허투루 넘겼다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항상 가면 싹 주변을 살펴봐요. 그 사람 그 잘생겼죠. 남자 사장인데 파트너를 딱 등록시켜서 딱 좋겠네요. 그러면 이주연 바로 달려가요. 바로 달려가요. 거의 다 머뭇거리죠.
애터미에서 미친 사람들은 바로 달려가요. 하관부는 지 말이고 애터미 얘기하는 건 내 말이거든요. 그러다가 쓰러졌어. 이전 본부장님. 그분만 그렇게 했겠냐고요. 거기 지나가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이 길 가다가 그냥 마음에 들고 전부 똑똑해 보이면 그냥 애터미 안 나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등록시키면서 어디 지사 사무실로 데리고 가고 이런데 쓰러져서 바로 해가지고 119에 실려갔어. 근데 119에 실려가면 한국은 119에 실려가면은 소방서 소속이에요. 한국은 119가. 그런데 그 나라 그래서 병원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그 나라는 119가 있는데 거기에 의사가 2명이 탑승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왕진 비슷하게 이렇게 치료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주사도 맞고 약도 처방해서 주고 이렇게 하고 가려고 하니까 조금 살아났어. 이주영 본부장님. 가려고 하니까 탁 잡아다가 내 얘기를 좀 듣고 가세요. 애터미 아세요? 몰라요. 내가 한국에서 애터미를 전달하러 지금 이 나라에 와가지고 하루에 몇십 명씩을 상담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과거해가지고 쓰러졌다. 애터미 알아보고 잠깐만 상담 얘기 듣고 가입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너무 하다가 앉아서 이렇게 들었는데 한 사람을 그러니까 5개국어 하는 사람한테 사장님한테 가입하세요. 관리하세요. 또 한 사람 의사가 2명 왔는데 사장님은 2분 밑으로 가입을 하세요. 인적사항 다 확인하고 연락도 주고. 그러니까 그 센터 준비하고 있는 분한테 이주영 본부장이 거기서 벌써 몇 사람 가입시켰어요? 3사람 가입, 2사람 가입시켰죠. 의사 2명. 호텔에 머물면 매니저든 청소하는 사람이든 하나도 안 있어. 병원에 가서 입원해가지고 있다가도 조금 살아나면 병실에 있는 사람 다 가입시키고 또 역병실로 놀러가. 역병실로. 그래서 또 가입을 시켜요. 무리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고 닝겔 이렇게 밀고 다니면서 그러고 다녀요. 그렇게 미쳐서 일해보신 분 계실까요? 너무 편안하게 사업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그럼 지쳐. 생활비도 떨어져요. 가족들이 뭐라고 해. 제가 이제 그 다른 여러분들 다 알려진 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조금 그런데 소문내지 마세요. 지난번에 대명 소벨 변산 그리고 석세스 참석하신 분들은 다 들은 얘기고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던 얘기인데 거기서 그냥 그걸 말씀을 하시더라고. 김성심 크라운 마스터가 노래방 했던 아줌마하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크라운 마스터하고 임페리얼 준비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 가족들이 지금 50명 넘게 사업을 하고 있고 리더스 멤버가 여러 명 있어요. 그런데 외사촌 동생일 거예요. 조칠순 본부장이 가입시켰고 또 그분 밑에 그분이 조만순 크라운 마스터를 가입을 시켰어. 그 처음에 조칠순 본부장 남편이 건설사를 했었어요. 돈이 상당히 많고 건물도 몇 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언제부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일을 않고 있었는데 조칠순 본부장이 애터미 한다고 사방방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쓰고 돈이 자꾸 바닥이 나니까 되게 볶아 먹었잖아. 그 어벙한 어방 그 노래 마스터가 남편이 싫은 소리를 남편한테 들으면 밤중에 전화해갖고 김성심 그 저기한테 지 언니한테 전화해갖고 야 이년아 너 때문에 내가 애터미에서 돈만 쓰고 다녀가지고 밤중에 남편한테 내가 얼마나 싫은 소리를 듣는 줄 아느냐 하면서 씨발 연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많이 울었대. 그래서 조만수는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싫은 소리를 단 한마디도 안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인데 넉넉히 하고 있고 결과가 조만수는 크라운 마스터고 크라운 리더스 멤버고 조칠수는 노얄 리더스고 노얄 마스터인데 이 크라운을 가야 되는데 조만순이 자기 언니를 자기 스폰서인데 놓고 혼자 크라운을 갈 수가 없어서 계속 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노얄